발라는 길을 걸으며 혼돈 속에 휩싸여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는 휘말린 상황에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거대한 폭풍이 있었다. 라그누스 벤, 그는 그의 가는 길을 조금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인물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그가 알기에는 너무 크고 기이한 인물이었다. 놈들에게 갈 걸세. 놈들이라고요? 발란이 물음을 다 묻기도 전에 라그누스가 근처에 마차를 끌고 있는 마부에게 다가섰다. 언제 근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는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오며 초행길이나 다름없을 텐데도 걸음에 거침이 없었다. 마치 훤히 보이는 공중의 지도라도 보고 있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도시의 대로에서 느린 속도로 귀빈이나 돈 많은 부자들을 태워주고는 하는 마차와 마부였다. 지금은 손님이 없는지 길의 한켠에 마차를 세워두고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라그누스가 성큼성큼 다가서자 마부인 사내는 그가 손님인 줄 알고 자세를 바로 하며 맞았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네. 고생이 많구만. 갑작스레 미안하네만 마차를 내게 팔지 않겠나? 예? 마부는 손님이라 생각했던 사내가 머릿속에 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자 잠시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발란 역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사태가 흘러가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차피 라그누스의 행동을 그가 막을 깜냥도 없었다. 그리고 막대한 힘을 가진 마법사는 겪어본 바 말은 통하는 양반이었다. 도시를 좀 돌아다녀야 하는데 마차가 필요하거든. 말과 마부는 이미 있으니 괜찮네. 생계를 빼앗아서 미안하지만 섭섭지 않게 쳐주지. 괜찮나? 나으리, 그게 대체 무슨 말씀? 라그누스는 소매에서 마치 생겨나는 것처럼 금화 한 입을 끄집어내어 튕겼다. 팅! 엄지로 튕긴 금화는 맑은 소리를 내며 마부에게 날아갔다. 마부는 반사적으로 금화를 받아내었다. 양각으로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화폐였다. 현재 드나크 지방이 속한 왕국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외한이 보아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세공이 들어간 물건이었다. 드나크에서 금화 한 잎이면 벌이가 적은 서민이 1년을 내내 일해야 얻는 돈이었다. 가장 낮게 잡아도 마차를 사겠다는 말을 허투루 들을 금액은 아니었다. 아니, 당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부는 금화를 일단 받아든 손을 쥐고는 라그누스에게 말했다. 라그누스는 말없이 소매에서 금화를 만들어내듯 꺼내어 튕겼다. 팅! 제가 맞게 들은 거라면 마차를 팔 수는... 이건 제 미천이자 전 재산. 발란은 그 자체로 마법을 보는 것 같았다. 통이 넓은 소매에 무언가를 넣었다가는 다 흘러내릴 텐데 그 안에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도 같았다. 그런데 저렇게 빠르게 주머니에서 뭔가 빼내는 게 가능한가? 아무리 봐도 금화는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소매에 손을 갖다 대는 행위가 설득력 없는 행위처럼 보였다. 팅.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팅.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잘...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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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는 마지막으로 금화를 받고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금화가 아니었다. 어딘가의 보석상이나 금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가면 몇 배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 보였다. 마부는 그냥 자신의 안목을 믿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는 말없이 마차에 매인 말과의 연결구를 빼내어 해체시켰다. 푸르릉. 튼튼해 보이는 갈색 말이 소리를 냈다. 잘 보살핌을 받는지 기운이 넘쳐 보였다. 라그누스는 말에게 다가가 갈기를 쓰다듬으면서 웃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부가 작업을 마쳤다. 라그누스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말은 필요 없고 마차만 팔라는 말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받아든 금화를 어느새 소중히 품 안에 깊이 챙기고 그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다. 라그누스는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배웅했다. 그래 잘 가게나. 무리한 거래를 해주어서 고맙구먼. 무리한 거래인 건 아시는 겁니까? 발란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속으로 말하며 다가섰다. 갑자기 마차는 어디에 쓰시려고? 라그누스가 잘 물어보았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나들이인데 그냥 가기도 뭐하지 않은가? 과정을 즐기도록 하세. 마차는 말 한 마리가 끄는 좁고 작은 종류의 물건이었다. 라그누스는 곁에서 그들을 쫄래쫄래 따라오던 작아진 갈랑에게 손짓을 했다. 어느 길고양이만한 크기가 되어버린 사자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듯 마차의 앞에 자리를 잡았다. 우습고 영문 모를 광경이었다. 그렇지만 발란은 저 작은 새끼 사자의 원래 모습과 크기를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그려졌다. 그리고 라그누스는 그 상상대로의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 커져라. 얍.
발란은 늘 터무니없는 센스라고 생각하면서 그 꼴을 지켜보았다.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원래 갈랑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 작아진 모습이 더욱 놀라운 일이겠지만 사자는 아까 마부가 끌고 가버린 말 정도의 크기로 맞추어서 모습을 바꾸었다. 기이하게 크고 늠름하며 그 정체가 드러난다면 괴물 사자 따위로 도시 전체에 비명이 난무할 만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갈랑이 모습을 바꾸는 동안에도 그들은 대낮에 대로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변화를 깨닫지 못했다. 마치 원래 그랬다는 듯 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민들은 제 갈 길을 가기 바빴다. 도시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다. 그 안에서 발란만이 변화를 감지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차에 타게 발란은 뻐끔거리면서 갈랑을 손짓했다. 이거 위험하진 않습니까? 물론 갈랑의 안전성은 잠깐의 인연과 경험으로 확인했다. 그가 말하는 건 다른 이들이 볼 때 느낄 두려움이었다. 라그누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다. 괜찮네. 내 특기 중 하나는 공간과 사물의 왜곡이지. 내 모습을 바꾸는 것도 비슷한 종류이고 갈랑의 모습 또한 다른 이들의 눈에는 평범한 회색말처럼 보일 게야. 이 대마법사는 사물의 크기와 존재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모습을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었다. 발란은 이런 존재나 수준의 마법을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이 시대의 어떤 존재도 이런 일들을 숨쉬듯이 행할 수는 없었다. 라그누스가 보여주는 일이 그의 정체를 증명했다. 이러한 마법 실력은 딱 한 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책인 라그누스 벤의 이야기 속에서만 묘사된다. 그리고 발란은 그 동화책을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난처한 관객의 입장이었다. 라그누스는 우아한 손짓으로 발란을 향해 손짓했다. 마차에 타라는 의미였다. 이 달고 다른 베테랑 모험가는 가늠할 수 없는 대마법사의 의사에 거스를 생각은 없었다. 그는 누가 볼세라 냉큼 마차문을 열고 그 안에 탔다. 그의 손짓에 따라 자리에 앉고 나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근데 라그누스님, 이거 마차는 아무래도 제가 모는 게 좋지 않겠습니? 이랴, 대마법사가 마치 말한테 하듯한 추임새를 뱉음과 동시에 마차가 출발했다. 발란은 덜컹거리는 내부에서 일으킨 몸을 다시 얌전히 좌석에 묻으며 물었다. 저기 라그누스님? 마차의 내부에서 마부석 쪽에 작은 창이 하나 나 있었다. 창 너머로 라그누스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말했잖아. 오랜만에 나들이라고. 나는 여기서 경치를 구경하도록 하겠네. 발란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얌전히 등을 기댔다. 마차의 내부는 한두 명 정도가 편하게 앉을 만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슬라이드로 유리창을 낼 수 있는 작은 창문 하나를 발견하고 가림막을 내려서 바깥을 구경했다. 경치가 괜찮았다. 늘 다니는 그 거리였지만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마차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늘 돈 벌기에 급급했고 부유한 자는 아니었다. 그저 몇 푼 돈에 목숨을 걸고 의뢰를 수행하는 해결사이자 개중에 돈을 좀 잘 버는 자일 뿐이었다.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여유는 없었다. 집 앞에 도로조차 이러한 시간을 가지니 광경이 달라 보인다. 발란은 뜻밖의 만족감을 얻었다. 잘 포장된 트나크의 도로를 갈랑의 힘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마차 안에서 감상하는 기분이 나름 괜찮았다. 조금 전, 정확히는 약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전까지 미군과 같은 원시림에서 목숨을 걸고 헤매고 있던 게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아니, 지금 이게 꿈인가? 선선한 바람과 기온이 작은 창 틈새로 느껴진다. 발란은 마음을 놓으며 문득 생각이나 물었다. 저기 안에서도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제가 모는 게 어떻습니까? 라그누스는 역시 앞을 바라본 채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마차를 모는 일이 제법 재미있으니까 그만 닥쳐줬으면 좋겠는데. 발란은 보이지도 않을 텐데 과장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멋쩍게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기분 탓인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 마차를 통한 여정의 방향조차 모름에도 딱히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신기했다. 라그누스는 마차를 타고 거리를 유랑했다. 한 바퀴 도시를 둘러보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듯 했다. 이전과 바뀐 곳도 있을 테고 여전한 곳도 있을 테였다. 발란이 알기로 이전 시대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다. 몇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안정화되었지만 몰라볼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두세 세대 전의 전쟁 전의 사회상과 지금의 사회상은 말이다. 대륙 전체가 전란의 시대를 겪었다. 그리고 대륙 전체란 곧 전 세계와 동일한 의미였다. 인간은 대양 너머의 다른 땅을 아직 찾지 못했다. 단일 대륙과 그 주변에 군도 따위가 있었지만 대륙 주류의 영향력에 큰 의미가 있는 땅들은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나름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대륙의 나라들은 자원과 부가 쌓였고 그 이상의 욕심을 내었다. 축적해온 국력을 다른 방향으로 발산하기로 한다. 더 큰 부,
더 넓은 땅, 더 강력한 권위를 위해 제국을 향한 꿈은 대륙의 수많은 왕국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대륙 중부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지금은 없는 왕국이 전쟁의 신호를 알렸고 이후 한 세대 정도에 거친 지겨운 전쟁의 시기가 거듭된다. 인간은 대륙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쟁 전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다. 인간들은 각국의 국력과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영토와 자원을 위해 군대를 움직였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보다도 앞서간 욕심이었고 큰 의미를 갖지 못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 전쟁의 중간에 돌연 모습을 나타내어 이제껏 역사에서 보지 못한 힘과 지혜를 보여주며 전쟁을 종식하기까지 한 존재가 지금 반란의 곁에 있는 젊은 청년이었다. 라그누스 벤. 그의 정확한 연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인들이나 마법사들이 의뢰 그렇지만 더욱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았다. 북부의 척박한 왕국 태생이라고만 알려진 그는 전쟁 중에 대륙을 떠돌다가 남부 왕국 연합에 몸을 의탁한다. 연합국의 제1순위 나라인 벨케임 국왕과 친분을 다졌던 그는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카리스마로 전쟁의 승리를 남부 연합의 손에 가져다 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업적과 사건들은 몇 세대를 지나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지금도 가장 유명한 동화책이자 서사시의 에피소드들이 되었다.